저번 시간에 챕터 5 끝부분 했죠. 그죠? 챕터 5 끝부분 하면서 챕터 5에서 그때 분자 오비탈에 대한 정리 쭉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봤었냐면 뭐 분자 구조 표현하는데 무슨 구조 있다고요? 3D 구조가 제일 정확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일일이 다 3D 구조 그리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축약 구조 아니면 골격 구조 이런 거 쓴다 그랬죠. 축약 구조 같은 경우는 탄소 써주고 옆에 수소 개수만 써주는 거고요. 골격 구조는 어떻게 돼요? 탄소 다 일일이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수소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그죠? 선으로만 표현하는 게 골격 구조였죠. 그리고 입체 이성질체 얘기할 때 그때 뭐뭐 했는지 기억나세요? 크게 이성질체를 두 개로 나누면 뭐랑 뭐로 나눈다고요? 입체 이성질체 나누는 거 말고요. 이성질체 자체를 두 개로 나누자고요. 구조 이성질체랑 입체 이성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랬어요. 구조 이성질체는 뭐였죠? 원자들의 배열이, 그죠? 연결 순서가 같아요, 달라요? 다른 애들이요. 그러면 입체 이성질체는 뭐였어요? 원자들의 뭐는 같은데요? 연결되는 순서는 같아요. 배열 순서는 같지만 공간적인 형태가 조금씩 달라서 생기는 이성질체였죠. 입체 이성질체 크게 두 개로 나누면 또 뭐랑 뭐로 나뉘어요? 기하 이성질체랑 광학 이성질체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기하 이성질체는 원래 처음에 기본적인 건 뭐였냐면 시스하고 트랜스 구조에서 나왔어요. 이중결합의 경우는 뭐라고요? 하나가 무슨 결합이요? 기본적으로 단일 결합과 연결되는 하나의 결합은 아니고요. 단일 결합은 시그마, 나머지 하나가 더 부가되는 게 뭐예요? 파이요. 그렇게 말씀드렸죠. 따라서 이중결합인 경우에는 얘네들을 위아래로 돌리는 거, 회전시키는 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위에 X, 밑에 X가 있는 경우랑 이렇게 되는 경우가 하나 있었고요. 얘랑 이중결합인데 똑같이 X가 다 위로 있고 Y가 밑으로 내려온 이런 경우 있다고 말씀드렸죠. 얘네는 원자들의 배열 순서는 어때요? X, Y, C. 그죠? 그 옆에 C 또 X, Y. 원자들의 배열 순서는 어때요? 같아요. 배열 순서는 같지만 얘네들의 공간적인 형태가 어때요?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얘네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기하 이성질체. 그럼 광학 이성질체는 뭐였어요? 무조건 광학 이성질체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게 뭐예요? 비대칭 중심이요. 키랄 센터요. 그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게 탄소인 경우가 많아서 비대칭 탄소에서 키랄 카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모든 게 광학 이성질체들이 다 탄소화합물은 아니에요. 광학 이성질체는 가운데 금속이고 바깥에 금속 옆에 리간드가 붙은 애들도 광학 이성질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제일 먼저 광학 이성질체 말씀하실 때는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얘기가 비대칭 중심이요. 비대칭 중심이 되는 원자 키랄 센터를 말씀하셔야 되고요. 일반적인 경우에 그게 탄소인 경우가 많고 키랄 탄소 같은 경우, 즉 비대칭 중심의 탄소 같은 경우는 어떤 기본적인 여건이 충족됐어야 되냐면 4개가 붙는 애들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그죠? 여기가 A면 B, C, D 이런 애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 C면 안 되죠. 이런 애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써놓으니까 무슨 학점 같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이거 다 학점에다 갖다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런 거는 보이면 안 되겠죠. 괴롭죠. 근데 이거보다 이게 더 나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거는 안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져요, 요즘에는? 저희 때는 이거 안 없어진다 그랬거든요. 이건 안 없어지고 이거는 어차피 이수를 안 한 거니까 이건 상관이 없는데 이건 세탁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거 받으면 차라리 이거 달라고 그러는데 요즘에 학생들은 안 그러는 걸 봐서는 이것도 없어지나? 하여간 이렇게 돼요. 얘네가 순서가.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얘가 뭐니까요? 삼연체 구조니까 어떻다고요? 얘랑 얘랑 했을 때 오른손 왼손의 경우처럼 두 개가 가운데 거울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포개지긴 하지만 그 이외에는 절대 얘를 아무리 회전시켜도 얘랑 포개지는 경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거울상 이성질체, 즉 광학 이성질체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성질, 화학적인 성질은 다 어떻다고요? 다 같아요. 뭐가 다르다 그랬죠? 우리가 얘네를 구별할 수 있는 건 뭐가 달라요? 평광되는 빛을 회전시키는 게 이게 오른쪽으로 20도를 회전시킨다면 얘는 어디요? 왼쪽으로 20도를. 그죠? 그러니까 얘가 편광을 회전시키는 방향이 다르다. 그거로만 우리가 보통 판별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제일 중요한 건 얘네가 어디 들어왔을 때요?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생리활성이 아예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성질체에 대한 얘기들은 이런 걸 했고요. 그 다음에 작용기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우리 다 정리했어요. 히드록시기는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작용기가 왜 중요하냐? 탄소화합물에서 걔네가 뭐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요?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반응의 중심, 즉 반응을 개시하는 역할을 해요. 카르보닐 그룹을 예로 든다면 제일 많이 나온다 했죠. 카르보닐 그룹은 이때 이 카본이 뭐요? 델타 플러스요. 이때 이 카본은 뭐요? 델타 마이너스요. 따라서 보통 우리가 이중결합이라고 알고 있는 이것도 가장 간단한 작용기 중에 하나예요. 왜 이중결합이 작용기가 될 수 있다고요? 가운데 있는 이 시그마 결합은 그죠? 전자가 핵하고 핵의 가운데 있으니까 바깥에 돌아다녀요? 못 돌아다녀요? 못 돌아다녀요. 나머지 하나 더 부가 되는 파이는 이런 식으로 전자들이 붙는다 말씀드렸죠? 위아래 소세지처럼, 그죠? 솜사탕이 소세지처럼 퍼져 있는 형태라 그랬어요. 따라서 전자가 어디에 있어요? 원자 핵 이 중간에 있어요?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있으니까 얘가 여기에 있는 플러스 이런 거 보이면 이쪽으로 가서 전자 주려는 일을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중결합은 반응성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여기에서 이 이중결합 얘는 편제 파이예요? 비편제 파이예요? 비편제라는 게 한 곳에 쏠려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널리 퍼져 있다고요. 얘는 지금 널리 퍼져 있다는 건 이거 보세요. 옆에 수소 있을 때 여기에 있는 이 파이는 옆에 있는 수소로 퍼졌어요? 퍼졌어요? 안 퍼졌어요? 안 퍼졌어요. 이거는 편제 파이라고 얘기해요. 로컬라이즈드 파이죠. 비편제 파이는 뭐예요? 공명 구조랑 연관해서 생각하시면 제일 쉬웠는데 이 경우 생각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탄소하고 산소 사이에 무슨 결합이요? 이중결합. 기본적으로 전자가 지금 몇 개 있다는 뜻이에요? 4개. 여긴 이 사이에 전자 몇 개 있어요? 2개. 얘 이 사이에 전자 몇 개 있어요? 2개. 카본, 옥시전, 카본, 옥시전, 카본, 옥시전. 그럼 얘네들끼리의 전기음성도 차이는 다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런데 한쪽에만 쏠렸어요. 전자가. 안정이요? 불안정이요? 불안정이요. 실제 실험적으로 보면 이 모든 전자들의 결합 길이들은 다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그럼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인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여기 위랑 아래에 뭐처럼 있었던 소세지처럼 구름처럼 있던 이 솜사탕이 어떻게 된다고? 옆으로 넓게 퍼진다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닿아요. 이런 식으로요. 위에도 이렇게 퍼져서 되고 밑에도 이렇게 퍼져 있는 형태가 하나 더 생긴다고요. 위에 하나 퍼지고 밑에 하나 퍼지겠죠. 그럼 얘네들은 전자가 어때요? 좁은 공간에 퍼져요? 넓은 공간에 퍼져요? 넓은 공간에. 이 비편제 전자가 안정해지는 이유를 2가지 했죠. 첫 번째 뭐예요? 전자 자체를 한 곳에만 쏠려 있을 때는 여기 쏠려 있을 때는 카본하고 옥시전하고 하나씩만 이 전자를 잡았죠. 전체적으로 퍼지면 몇 개가 잡아요? 카본 하나에 옥시전 몇 개요? 3개. 총 몇 개의 원자 핵이 잡아당겨요? 4개.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 입장에서는 마이너스가 점점 더 내려가니까 안정해지겠죠. 키네틱 에너지 볼까요? 여기서 돌아다닐 때는 전체적으로 막 퍼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간이 좁아져요? 넓어져요? 넓어져요. 그럼 키네틱 에너지는?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져요. 반발력이 작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불안정이요? 안정이요? 굉장히 안정이요. 따라서 편제인 경우보다 비편제가 되면 훨씬 어떻다고요? 오비탈의 에너지 중위가 낮아지죠. 안정해져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비편제 파이 이런 거 얘기했고 제일 마지막에 반결합 산소 얘기를 하면서 뭐 했죠? 산소 O2 가지고 ES에 있는 오비탈 겹치고 그죠? 그래서 그때 뭐 했어요? 본딩과 안티 본딩이라는 거 한 거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파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요. 파이 결합은요. 이거 다시 한번 보세요. 이중결합이 됐을 때 하나는 가운데 이렇게 얘는 시그마죠. 나머지 하나는 어때요? 위에 이렇게 밑에 이렇게 생겼다는 건 얘가 안티 본딩 파이예요. 그냥 본딩 파이예요. 이건 본딩 파이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정상파랑 여기 있는 정상파 2개의 파형이 이거 많이 헷갈리시나 봐요. 이게요.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 2개가 똑같이 겹쳐서 보강간섭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크게 하나 이렇게 생긴다고요. 그죠? 이렇게 되는 본딩 파이일 경우에는 왜 얘가 결합을 돕는다고요? 얘가 결합을 돕는 이유가 뭐예요? 전자가 어디 있어요? 여기 아니면 이 영역에 있죠. 그럼 전자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핵 땡기고 핵 땡기죠. 그죠? 그럼 이 핵하고 사이의 거리를 넓게 벌리겠어요? 그나마 조금 가까이 좁히겠어요? 그나마 안쪽으로 모으게 한단 말이에요. 얘가 위아래 있어주면서. 그죠? 그러니까 이건 결합을 도와주는 애니까 이건 본딩 파이, 즉 파이 결합 오비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얘 말고요. 반결합은 항상 많은 학생들이 헷갈려 하는데요. 반결합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거는 보세요. 이렇게 여기 카본이 있고 카본 있으면요. 제가 그림 그릴 땐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해서 얘가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 얘네가 겹친다. 그럼 저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는
정상파가 이 상태고요. 하나는 위상이 반대가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럼 얘네들 두 개의 파형이 중첩되면 어떻게 돼요? 네, 그래서 B 이거 하나로 그냥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그게 어떻게 될 것이냐. 얘가 사실은 여기서 이 파형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계속 돌고 있거든요. 정상파 상태로. 그럼 얘네 둘이 겹쳤을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1차원적으로 선이 표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슈레딩거가 만든 방정식으로 풀어봐야죠. 저 파동을. 그렇게 해서 풀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요? 풀었더니 이거 파동 방정식 푸는 거 여기서 하면 여러분 난리 나요. 그죠? 풀면 그 결과가요. 풀어서 나오는 그 결과가 이거예요. 전자의 영역이 이쪽에 있다니까요. 이렇게.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이때 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의미는 뭐예요? 실제 걔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라고요? 아니요. 전자가 이 상태에 존재하는데 얘가 앞으로 나오는 정상파면 얘가 뒤로 들어가는 정상파. 이렇게 정상파 파형이 위상이 다른 형태로 이렇게 4개가 존재한다고요. 실제로 이거 묶어서 이제 하나하나가 되는 거죠. 세트로. 그러면 카본 원자 핵 여기 있죠. 전자가 존재하는 영역이 어디라고요? 이 빨간색이요. 여기에 전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자하고 원자 핵이면 마이너스랑 플러스니까 서로 어떻게 하겠어요? 땡겨야죠. 그럼 얘가 원자 핵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땡긴다니까요. 지네 쪽으로. 그럼 얘랑 얘 사이의 결합을요. 원래 단일 결합은 일단 시그마 결합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이중 결합으로 파이 결합이 하나 더 생겨야 되는데 그 결합을 얘네들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게 해줘요. 바깥으로 땡겨요. 그러니까 있던 시그마 결합도 어떻게 할 판이에요? 끊어질 판이에요. 그럼 얘는 결합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파이 별표 붙여서 뭐요? 파이 스타 안티 본딩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분자 오비탈은 원자랑 원자가 결합해서 분자를 만들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원자에 있는 전자들은 서로 뭐 하고 있어요? 각각이 뭐 해요? 정상파 운동하겠죠. 얘네들 두 개가 중첩되면 기본적으로 뭐도 할 수 있지만 보강도 할 수 있지만 뭐도 할 수 있어요? 상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산소 가지고 밑에서부터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오비탈을 제일 밑에 누구요? 시그마. 그 위에 누구요? 시그마 스타. 얘네는 어디에 있는 애들만 가지고요? 이 S에 있는 애들만 갖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요? S 오비탈은 생긴 게 무슨 형태예요? 구형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는 보강 아니면 상쇄 이거 두 가지밖에 없다고요. 근데 P 오비탈은 생긴 게 어떤 형태예요? 구가 아니고 R형인데다가 P 오비탈은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방이 3개 있는데 그 3개의 방을 우리가 얘네들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시죠? 3개의 방이 무슨 상태고요? 3개가 다. 그죠? 3차원적으로 X, Y, Z 3개가 수직하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수직한 3개를 어떻게 그린다고요? 이 그림 이해 못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서 나오는 그 PX, PY, PZ 이 오비탈의 그림을 제가 그릴 때 화학에서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옆으로 가는 걸 Z로 놓거든요. 이거 X로 놓고 위아래를 Y로 놓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게 PX죠. 위아래로 있는 게 PY요. 옆으로 가는 게 PZ예요. 산소에서 이거 하나랑 이 옆에 있는 산소가 결합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얘도 이 P 오비탈에 전자 있잖아요. 그럼 걔가 어떻게 놓인다고요? 이렇게 P 누구예요? Z. 앞뒤로 누구요? PX. 위아래로 누구요? PY. 그럼 시그마 결합하고 파이 결합을 설명할 때 시그마 결합 설명할 때 주로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세요? 가운데 있는 이 점이 지금 원자 핵이 존재하는 구간이거든요. 핵하고 핵 사이에 뭐가 겹쳤어요, 지금? 전자가 겹쳤죠. 그죠? 핵하고 핵 사이에 이렇게 전자가 겹치는 영역이 있을 때 이걸 무슨 결합이라고 불러요? 시그마 결합. 따라서 P 오비탈이긴 하지만 시그마 결합 몇 개는 할 수 있어요? 한 개는 할 수 있어요. 앞뒤로 오는 PX는 어떻게 돼요? 두 개가 앞뒤로 겹치겠죠. 위아래에 있는 PY는 어떻게 돼요? 두 개가 위아래로 겹치겠죠. 그럼 파이 결합 몇 개 생겨요? 두 개요. 그래서 그걸 분자 오비탈 입장에서 쓸 때 어떻게 쓴다고요? 걔를 분자 오비탈 입장에서 쓸 때 얘네가 겹쳐서 뭐 하나 생기고요. 시그마 하나 생기고 뭐 생겨요? 파이. PX랑 PY는 뭐만 달라요? 축의 방향만 다를 뿐이지 에너지는 어때요? 똑같죠. 그 다음에 파이 스타. 그 위에 누구요? 시그마 스타.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놓고 밑에서부터 차례차례 전자를 어떻게 해요? 채워 넣으면 되겠죠. 가정 안정한데 전자 넣고 여기 전자 넣을 때는 어떻게 넣어야 돼요?
여기 다 채우고 여기 다 채우고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에너지 준위가 같은, 즉 축퇴된 오비탈, 디제너레이트 되어 있는 오비탈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자를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집어넣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산소는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똑같은 방향의 홀전자가 몇 개 생겨요? 2개 생기죠. 그래서 자성을 띄어요? 안 띄어요? 띄어요. 그래서 상자성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해가시죠? 여기까지 저번 시간에 우리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챕터 6에서 뭘 했었냐면 챕터 6은 화학 반응을 크게 3개로 나눴어요. 뭐로 나눴어요? 화학 반응을 이온성 침전 반응, 그 다음에 루이스 산염기 반응, 그리고 뭐요? 산화환원 반응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한 건 뭐 하셨어요? 이온성 침전 반응, 그죠? 이온성 침전 반응은 챕터 2에서 여러분 이미 배우셨지만 기본적으로 침전이 생길 때 어떻게 돼야 돼요? 침전이 생길 때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만나면 침전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주로 뭐 만났을 때 침전되죠?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상 가까이 이온들이 만났을 때 침전되죠. 그럼 침전되는 거 갖고 챕터 2에서 여러분 저기 몰롱도 이런 거 구하는 건 다 하셨잖아요. 그죠? 저번 시간에 그래서 여기 챕터 6에서 나오는 침전 반응에서는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이거 한 거 기억나세요? 이게 뭐였어요? A 물질의 양을 계속 늘리는 동안 B 물질의 양은 줄여요. 근데 A랑 B를 합한 양은 항상 어떻게 해요? 같게. 이거 무슨 법이라고 부른다고요? 연속 변화법. 연속 변화법 했을 때 만약에 여기에서 침전이 제일 많이 생겼다. A랑 B는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 1대 1로 반응한다. 여기서 제일 많이 생겼으면 뭐요? 2대 1로 반응한다 이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전혀 모르는 미지의 물질들에 대해서 걔네들의 침전했을 때 물질의 양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변화시켜서요. 그래서 걔네들의 실제 반응의 비를 알아보는 이런 침전 반응 방법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연속 변화법 이렇게 한다고요. 저번 시간에 보통 대충 이 정도까지 했던 것 같아요. 기억나시죠? 네. 주말을 지나고 오면 항상 아주 그냥 순백의 얼굴로 나타나셔서 그죠? 정리 한번 했으니 이제 기억나실 거라 생각하고 이제는 어려운 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챕터 6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크게 나누면 3가지로 나눠지긴 해요. 앞에 이온성 침전 반응 하나 있고 루이스 산염기 있고 뒤에 뭐 있어요? 산화환원, 반응식 완결하는 거 있거든요. 근데 이온성 침전 반응은 챕터 2에서 우리 한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별로 어려울 게 아닌데요. 루이스 산염기 이 반응은 얘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시험 문제 유형으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생판 처음 보는 여러분들이 생판 처음 보는 화학식을 주고요. 걔네들 누가 제일 산성이 세냐, 산성이 제일 약하냐, 순서대로 나열하여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여기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를 주기율표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큰 줄기로 흐름으로 파악을 하셔야 생판 처음 보는 화학식이 나와도 걔네가 산인지 염기인지 걔네들끼리의 산의 세기를 비교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지금 요 파트, 루이스 산염기 파트고요. 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뒤에 나오는 산화환원은요. 산화환원 반응식 완결은 사실 그거는 어떤 스킬만 있으면요. 그다음에 산화수가 뭔지만 알면 그건 굉장히 쉽게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하는 요 부분을 되게 잘 보셔야 돼요. 어려워요. 처음에 일단 산하고 염기를 나눌 때요. 산은 무슨 맛이 나요? 신맛 나고요. 금속이랑 반응해서 수소 발생시키고 탄산염이랑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발생시키고 염기랑 반응해서 중화된다 이렇게 나오죠. 염기는 맛 자체가 어떻다고요? 쓰고 미끄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 때문이게요? 뭘 녹여요? 단백질을 녹이기 때문에. 그죠? 산이랑 반응해서 뭐 된다고요? 중화되죠. 그래서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요? 락스는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요? 락스는 누구들이 만났다고요? NaOH란 애랑 HOCl 만났다고요. 얘는 염기 중에 무지하게 강한 염기고 얘네는 산 중에 그리 강한 산은 아니에요. 산화력이 좋긴 하지만 강한 산은 아니니까 산성도 pH가 아주 낮거나 이렇진 않거든요. 얘네 두 개를 섞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NaOCl 이렇게 된다고요. 얘네가 쪼개질 때 어떻게 쪼개지냐면 Na 플러스도 나오고 뭐 돼요? OCl 마이너스 이 이온 상태로 있겠죠. 그럼 얘도 이 자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전기음성도 작아요? 커요? 산소 커요. 염소는요? 커요. 근데 얘네들끼리 결합해서 같이 있다는 자체가 그리 안정하진 않아요. 얘는 어떻게 돼요? 뭐 되고요?
산소 쪼개지고요. Cl-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를 생각하면 지금 안정할까요? 불안정할까요? 좀 불안정하죠. 왜 불안정할까요? 전기음성도 누가 더 커요? 산소가 더 크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실제로 쪼개졌을 경우에 Cl2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산소 E- 이온이 이런 이온 상태로 두 개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락스는 뭐가 제일 안 좋다고요? 염소가 계속 발생한다고. 얘가 뭐라고요? 이게 락스라고요. 강염기랑 약산이 만났어요. 그럼 중화된 생성물이긴 하지만 얘의 액성은 당연히 뭐겠어요? 강염기랑 약산이 만났으니 액성은 뭐예요? 약하게 염기 되겠죠. 그래서 락스 손에 닿으면 어떻게 돼요? 미끌미끌해요. 왜요? 단백질 녹이니까. 그죠? 그러면 왜 강염기랑 약산이 만났을 때는 중화 반응 생성물도 약염기가 되는지 얘네들의 음이온들의 산성도 염기도에 대한 얘기를 루이스 산과 연계를 하면서 보셔야죠. 산의 정의에는 여러 개가 있어요. 아레니우스란 사람이 한 정의는 이거 가장 간단한 정의죠. 물에 녹아서 H 플러스 나오면 뭐예요? 산, OH 마이너스 나오면 뭐예요? 염기요. 이때 중요한 건 앞으로 H 플러스가 보이면요. 얘는 H 플러스가 아니고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H3O 플러스, 즉 하이드로늄 이온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유는 뭐라고요? H 플러스는 딸랑 이거 하나예요. 양성자 한 개죠. 양성자 하나 걔 혼자 돌아다니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요? 너무 작아요. 그죠? 거기다 뭐 띄었어요? 플러스 띄었어요. 불안정해요. 그래서 얘가 물하고 결합한 상태 H3O 플러스로 돌아다니는 게 거의 100%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쟤네는 같은 애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아레니우스의 이론에서 브랜스테드 롤이 이론으로 가면 암모니아랑 물이 만나면요. 그죠? 물에다가 암모니아 기체를 녹였을 뿐인데 그 반응물인 암모니아 수는 염기성이 돼요. 그럼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 NH3라는 화합물, 요 화학식 자체에는요, 어디에도 OH에 대한 힌트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NH3 자체가 O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 물에 녹아서 OH 나올 수가 없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얘는 아레니우스 이론에서 봤을 때는 염기가 될 수 없는 애인데, 이유는 뭐다? 물에서, 그죠? H 플러스를 얘가 하나 받아오고, 이렇게 반응이 진행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물에 들어가면 뭐는 발생해요? OH 마이너스. 화합물 속에 있던 거요? 아니요. 물에 있는 H 플러스를 빼앗아서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걸 가지고 양성자, 즉 프로톤을 주는 애. 그죠? 얘가 지금 프로톤을 얘한테 줬잖아요. 주는 애를 뭐라고 부르고요? 산, 애시드라 부르고 프로톤을 받는 애를 뭐라고 불러요? 염기, 베이스라 부르죠. 여기서 하나. 얘네 두 개를 가지고 반응을 시켰을 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정반응에는 누가 산이에요? 물이 산이죠. 그러면 모든 화학 반응은 원론적으로 가역이요, 비가역이요? 가역이요. 그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올 때는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반응 생각하면 누가 산이에요? NH2 플러스가 산이에요. 그죠? 얘가 얘한테 뭘 줘요? H 플러스를 갖다 줄 테니까요. 이해 가시나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는 이 반응이요. 잘 일어난다, 잘 안 일어난다. 뭐라 생각하세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반응이요. 잘 안 일어난다. 왜 그럴까요? 산소가 전기음성보다 더 어때서요? 세서요. 그래서 이 결합을 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게 하고 있어요. 그죠? 세게 하고 있는 그 결합에서 여기서 얘를 띄어나가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울 수 있죠. 근데도 얘를 왜 염기라고 얘기해요? 100개 들어가면 몇 개요? 5개나 6개라도 쪼개져요. 쪼개지면 그냥 물만 있을 때보다 OH-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기긴 했어요. 따라서 얘는 강염기예요? 약염기예요? 약염기예요. 암모니아는. 100개를 다 쪼개진 못하니까. 그래도 그냥 물만 있을 때보다 OH 발생을 시켰죠? 염기성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죠? 그런 관계로 보는 게 브랜스테드 롤이 이론이고 이제 이걸 좀 더 확대시킨 게 루이스예요. 브랜스테드 롤이는 H 플러스 OH 마이너스로 이분적으로 되던 산하고 염기를요 H 플러스 자체의 움직임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OH가 없어도 이제 H 플러스 자체의 움직임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조금 또 달라진다 이거죠. 이런 경우에 얘네는 지금 보시면 뭐예요? 비공유 전자쌍을 어떻게 해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주죠. 그래서 새로 공유 결합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것도 얘 기본적으로 액성이 염기거든요. 물에 녹으면 이제 염기성 돼요. 얘 물에 들어가면 이게 산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 두 개를 섞으면 분명히 용액을 섞었다, 수용액을 섞었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산하고 염기
만나는 중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 자체도 산하고 염기일 텐데 얘네가 만났을 때 어떻게 중화가 될 것이냐. 수용액이 아닌 상태로는 얘네를 설명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해서 걔네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게 루이스가 어떤 식으로 이름을 좀 더 확대시켰냐. 어떻다고요? 뭘 가지고요? 전자쌍을 가지고요. 이 전자쌍을 주는 애를 뭐로 봤어요? 염기요. 왜요? 다른 말로 전자쌍을 준다는 건 무슨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주변에 H 플러스가 있어요. 나는 뭐가 있어요? 비공유 전자쌍. 그러니까 전자가 많은, 즉 델타 마이너스인 애예요. 주변에 H 플러스 있어요. 그럼 그 H 플러스를 냅둬야 내가 갖고 와요? 갖고 와요. 따라서 얘는 브랜스트드 롤이 입장에서는 H 플러스를 받는 누구예요? 양성자 밖이니까 염기죠. 그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H 플러스가 전혀 없다 하더라도요. 내가 전자가 어때요? 더 많죠. 그러니까 내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전자가 많은 내가 전자가 없는 얘를 갖고 왔다 해서 붙었다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전자를 받는 애가 뭐로 작용하고요? 산이요. 전자를 주는 애가 뭐로 작용한다고요? 염기로 작용한다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되냐? 이 전자쌍이 있잖아요. 비공유 전자쌍이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전기응성도가 큰 애겠어요? 작은 애겠어요? 전기응성도 큰 애인 경우가 많겠죠. 그럼 그 전기응성도 큰 애들은 전자를 잘 주고 싶어 할까요? 안 주고 싶어 할까요? 내가 이 전자를 갖고 있는 거랑 남한테 주고 같이 결합하는 거랑 뭐가 더 좋을까요? 내가 갖고 있는 게 혼자 갖고 있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원자의 전기응성도나 원자의 성질을 가지고 얘네들을 봤을 때 반응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또는 누가 더 셀 것이냐 약할 것이냐 이거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아셨죠? 그 내용에 대한 게 411페이지부터 갈 거예요. 411페이지 세 번째. 루이스 산염기 모델. 다섯 번째 줄 보세요. 루이스 염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전자쌍 어떻게 하는 애래요? 전자쌍 주게. 그죠? 일렉트론 페어를 도너예요. 그죠? 갖다 주는 애고요. 루이스 산. 이건 뭐예요? 전자쌍을 어떻게 하는 애예요? 받는 애예요. 따라서 그 밑에 줄도요. 루이스 산염기 반응의 하나의 생성물은 루이스 염기에 있는 전자가 루이스 산과 공유결합함으로써 생긴 새로운 분자이다. 그래서 루이스 염기로 작용할 수 있는 애는요. 그 밑에 줄이요. 하나 이상의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 분자나 이온은 루이스 염기로서 반응할 수 있다. 그 밑에 줄 끝 옆으로요. 바로 아래줄 옆에 보시면 루이스 염기는 뭘 갖고 있대요? 음전하 중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부분적인 양전하 중심을 가지고 있는 누구랑요? 양이온이나 분자들 대부분 다 뭐로 작용할 수 있어요? 루이스 산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탄수화물 제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OH는 뭐요? 히드록시 그룹이요. 그죠? 얘는 카르보닐 그룹이요. OH가 있는 이 히드록시 그룹 같은 경우는 산소에 뭐 있어요? 비공유 전자쌍 있죠. 얘는 뭐로 작용해요? 델타 마이너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카르복시산은요. 카르보닐 그룹의 탄소는요. 얘는 델타 뭐요? 플러스죠.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가 플러스에 가서 연결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반응 자체가 처음부터 개시가 돼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얘는 루이스 뭐로 작용했어요? 염기요. 얘는 루이스 뭐로 작용했어요? 산이요. 이해하시죠? 전자 많은 애들이 루이스 뭐요? 염기. 그래서 걔가 전자를 줌으로 인해서 새로. 여기서 만약에 이쪽으로 전자 갖다 준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얘랑 얘 사이에 새로운 결합이 됐죠. O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산소가 원래 뭐 여기 CH3다 생각하면 이거 하나의 얘예요. 얘가 이쪽으로 가서 지금 결합을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이 되냐면 여기 O 있고요. H 있고요.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 몇 쌍 있어요? 한 쌍. 그 다음에 여기가 뭐 CH3 이렇게 된다고 생각할까요? 탄소가 지금 8이 5개잖아요. 이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가서 얘랑 결합을 해요. 결합할 때 옆에도 지금 탄소라면 얘는 시그마 여기 중에는 몇 개만 시그마예요? 한 개만 시그마죠. 이렇게 새로운 결합이 생길 때 가장 전자가 잘 움직일 수 있는 애가 누구겠어요? 시그마인 전자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그럼 뭐가 움직여야 돼요? 파이요. 따라서 여기에 있는 파이 전자 하나가 이 탄소가 걔를 잡고 있을 여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다른 결합하는 하느라 나는 걔랑 지금 놀 시간 없어요. 그럼 걔가 어디로 돼요?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겠죠. 그죠? 비공유 전자쌍으로. 그래서 원래 이중결합일 땐 이렇게 된 형태였겠죠.
근데 결합이 하나 생기면서 얘가 비공유 전자쌍으로 탄소가 안 잡으니 산소 쪽으로 바로 가요.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그럼 지금 이 상태를 한번 보시면요. 얘가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실 수 있냐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형식 전하라는 거 있거든요. 이거 뒤에 다시 한번 나오는데 형식 전하라는 얘기가 있고 상하수라는 얘기가 있어요. 한번 얘기하고 짚고 넘어가죠. 여기 있으면 너 안 보이지 뭐 아마도. 안 보이지? 근데 꼭 그 자리에 앉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유가 뭘까요? 형식 전하라는 애가 있고요. 상하수라는 애가 있는데요. 얘네 두 개는 잘 구별해요. 형식 전하는 말 그대로 포말 차지죠. 그죠? 그러니까 형식 자체의 전하 얘기하는 거고요. 산화수는 뭐예요? 쟤는 산화가 됐다는 게 뭔데요? 산화가 됐다는 건 전자 잃어야 될걸요? 네, 그렇죠. 산화하면 또 다시 봐야 되네요. 네. 이거 옥시데이션 넘버로서 실제로 얘네가 얼마만큼 전자를 잃었느냐 얻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물을 가지고 보는 게 제일 쉬워요. 물은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형식 전하를 볼 때는 뭐만 보시면 된다고요? 무조건 공유결합하고 있는 건 공유결합하고 있는 전자는 무조건 반띵이에요. 비공유는 내 거고. 왜냐면 비공유는 원래 처음부터 내 거고 나중에도 내 거잖아요. 공유결합하는 전자는 무조건 반 자르라고요. 그러면 이 산소는 지금 전자 몇 개 있어요? 전자 몇 개 있어요? 6개. 하나, 둘, 셋, 넷. 반 잘랐으니까 5개, 6개. 나 원래 전자 몇 개 있어요? 최외각 전자? 6개 있죠. 근데 현재 갖고 있는 것도 몇 개예요? 6개. 그럼 빼서 얼마 돼요? 0. 이건 얘의 형식 전하예요. 그럼 산화수는 어떻게 될까요? 산화수는요. 공유결합을 하고 있을 때 공유결합한 이 전자를요. 힘센 애 쪽으로 다 그 전자가 치우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유결합한 전자가 다. 산소의 산화수 구하죠. 산소 원래 전자 몇 개 갖고 있어요? 최외각에 6개. 현재 몇 개 갖고 있나 볼까요? 무조건 산화수는 결합한 이 공유 전자쌍을 다 누가 갖고 있다고요? 힘센 애가 다. 이때 힘세다는 건 전기음 정도 큰 애겠죠. 이거 다 내가 갖고 있어요. 그럼 산소가 수소보다 세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 6, 7, 8. 왜요? 다 내 거예요. 그죠? 산화수를 봤을 때. 빼기 얼마예요? 8이요. 그럼 산소가 뭐가 된 거예요? 마이너스 2. 얘는 뭐예요? 산화수. 옥시데이션 넘버는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돼요. 이해 가세요? 그럼 이 형식 전화 가지고요. 이거 하나 볼까요? 산소에서 하이드로늄 이온. 얘는 어떻게 될까요? 전체적으로 이온 자체가 플러스죠. 하이드로늄 이온은 어떻게 될까요? 형식 전화 어떻게 구하죠? 산소의 형식 전화 해보죠. 산소의 형식 전화는 결합은 무조건 반쪽이라 그랬죠.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건 몇 개? 원래 최외각 전자 몇 개인데요? 6개. 현재 갖고 있는 건 몇 개예요? 비공유는 내 거, 결합한 건 반만 내 거. 그러니까 몇 개요? 5개니까 뭐예요? 플러스 1. 이게 형식 전화예요. 산화수는 어떻게 될까요? 산화수는요? 이 산화수는 원래 최외각의 전자 몇 개요? 6개. 근데 세 군데서 공유결합을 했든 뭘 했든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조건 결합은 전기음성도 센 애가 다 가져가요. 이렇게. 그럼 몇 개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건 8개. 그래서 산화수는 여전히 뭐예요? 마이너스 2. 산화수가 보여주는 건 실제 전자가 어디로 이동을 했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게 산화수예요. 그래서 얘가 정말 전자를 잃었느냐 얻었느냐 이런 걸 보자는 게 산화수거든요. 그럼 형식 전화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요. 네? 형식 전화는 이 산소의 형식 전화가 플러스 1이고 이 산소의 형식 전화가 0이에요. 그럼 이 산소는 지금 현재 플러스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형식 전화는 이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형식 전화는 뭘 하자는 거냐면 가장 안정한 건 무슨 상태냐? 형식 전화가 0인 상태예요. 왜요?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최외각 전자를 다 누가 갖고 있어요? 내가 그대로 지금 소유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형식 전화가 0일 때가 그 원자가 어떤 결합에서든지 가장 안정해질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이 상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원래 최외각에 갖고 있던 건 몇 개인데요? 6개였죠. 배위 결합 하나 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건 나에게 소유권이 있는 건 몇 개밖에 없어요? 5개. 그럼 나는
원래 안정한 내 상태보다 어떤 성질이 좀 더 강해졌다고요? 플러스적인 성질이. 원래 안정한 나보다는. 그죠? 전자 하나에 대한 점유도가 약해진 거예요. 이 상태의 나는 지금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불안정해요. 나는 뭘 하려고 그러겠어요? 비공유 전자쌍 몇 쌍 만들려고 노력하겠어요? 2쌍 만들려고. H 플러스를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겠어요? 띄려고 노력하겠죠. 여기서 H 플러스 바깥에 나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하이드로늄 이온 얘는 뭐랑 마찬가지라고요? H 플러스요. 왜요? 여기서 H 플러스 떨어져 나가서 딴애랑 결합할 수 있게 H 플러스 내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얘기를 여기서 왜 하느냐? 이거 잘 보세요. 이게 나중에 뒤에 가면 PPT에서도 또 나오는데요. 이산소는요. 지금 이산소는 형식 전화가 몇이에요? 이산소는 형식 전화가 얼마예요? 플러스 뭐예요? 1이요. 이산소는요? 형식 전화가 얼마게요? 마이너스 1이요. 왜요? 나 원래 최각 전자 몇 개 있어요? 6개. 현재 나한테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것까지 몇 개요? 7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 형식 전화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요. 그럼 모든 원자는 걔네들이 결합을 어떻게 했든 간에 형식 전화 얼마일 때가 제일 안정하다고요? 0. 왜요?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최각 전자랑 실제 내가 갖고 있는 전자의 개수랑 같을 때가 제일 안정하거든요. 얘는 지금 뭐예요?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죠. 형식 전화가. 얘는 지금 뭐예요? 플러스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얘는 전자를 어떻게든지 없애야 되겠죠. 얘는 전자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산소가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얘네는 여기 있던 전자쌍 하나를 밑으로 어떻게 해요? 내려야 되겠죠. 실제 화학 반응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얘 전자쌍 한 쌍을 밑으로 내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결합 이거 3개가 다 유지될 수 있어요? 안 되겠죠. 하나를 어떻게 해요? 끊어야 되겠죠. 뭐가 제일 잘 끊어지겠어요? 없던 애가 만들어진 게 제일 잘 끊어지지 않겠어요? 얘가 끊어지고 원래대로 와요. 그럼 이건 뭐예요? 처음에 반응시키기 전이랑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반응 시켰을 때 언제나 그거에 똑같이 나오는 역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무슨 딴 화학물질을 첨가하고 끓여주고 산촉매 넣고 막 그렇게 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에서 원래대로 끊어지는 게 아니고 옆에 이렇게 난리를 쳐놓으면 이런 애들이 하나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끊어지면 이제 새로운 화합물이 하나 되죠. 그럼 여기 얘도 지금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불안정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뭐 떨어지기 쉬워요?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얘 결합, 탄소랑 결합, 수소랑 결합 중에 뭐가 제일 떨어지기가 쉬워요? 수소랑 결합이 제일 그나마 만만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고요? 떨어뜨리고 이렇게 되면 되죠. 그죠? 그럼 뭐 생길 수 있어요? COO 이런 새로운 결합 생기는 물질도 가능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반응들이 진행되는데 그 반응이 어떻게 될 건지 중간 정도의 물질만 봐도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형식 전하가 마이너스 1에는 이렇게 전자쌍을 내려서 다중결합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형식 전하가 플러스 1에는 뭐라도 하나 결합을 끊어서 새로 뭘 만들려고요? 비공유 전자쌍 만들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형식 전하를 아시면 제일 좋은 게요. 이런 뜻이라고요. 얘가 이 산소가 플러스라는 게 실제 얘가 플러스 1의 전하량을 가졌다고요? 그건 아니에요. 원래 있던 안정한 상태에 비해서 무슨 성질이 좀 강하다고요? 플러스적인 성질이 강하니 안정이라고요? 불안정이라고요? 불안정하니까 얘는 앞으로 반응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진행될 거라고요. 그래서 반응의 방향을 보여주는 데는 뭐가 제일 좋아요? 형식 전하가 제일 좋아요. 이해 가시죠? 그렇다면 산화수는 뭐에 좋을까요? 산화수는 실제 그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찾는데 이제 실제 전자가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찾는 거죠. 산화수 하는 건 여러분 이번에 시험 문제가 이거 하나 있었죠. 제가 이게 H2인가 이거 하나 해놓지 않았나요? 이거 H2인가 보다. 그죠? 이게 물이었나? 시험 문제 뭐였죠? 이게 물이었나요? 한쪽이 물 아니에요? 한쪽이 물이어야 제가 저렇게 되지 않나요? 이거였던 것 같은데요. 이거 아닌가요?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철하고 뭐 만나면요? 물 만나면 산화철 되고 뭐 됐어요? 수소 되는 거였거든요. 이게 시험 문제가 첫 번째가 뭐였게요? 얘네들 뭐 맞추라 그랬어요? 개수 맞추고 반응식 완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112g의 철이 반응할 때 그때 나오는 산화철의 질량이 얼마냐? 반응은 몇 프로만 완결된다? 70%만 완결된다. 그게 문제였거든요. 이거 산화수 맞추실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산소는 여기 있는 산소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몇이요? 마이너스 몇이요? 2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요? 딴 애랑 결합한 산소는 주로 뭐예요? 마이너스 2예요. 근데 마이너스 2가 몇 개 있어요? 4개.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8이죠. 근데 얘가 몇 개 있대요? 3개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철의 산화수는 얼마요? 철의 평균 산화수예요. 이거는 철이 플러스 2랑 플러스 3짜리가 섞여 있다는 얘기거든요. 평균 산화수는 하나당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8이에요. 근데 그게 몇 개 있어요? 3개. 그래서 플러스 3분의 8이에요. 그래서 얘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8이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마이너스 8이면 이런 애가 3개 있어서 얘가 전체적으로 플러스 8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뭐부터 하셨어야 되냐면요. Fe3O4래매요. 제가 이거 철광석에 산화식을 써줬어요. 얘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잖아요. 처음에 이거부터 쓰시고 시작하셨어야 돼요. 그죠? 근데 이거 안 쓰신 분 되게 많고요. 그럼 이렇게 돼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3개의 철 원자가 전자 총 몇 개를 잃었어요? 8개의 전자를 잃었잖아요. 그죠? 8개의 전자를 잃었어요. 산소는 여전히 마이너스 2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전자를 잃은 애가 있으면 어떤 애가 있어야 돼요? 얻은 애가 있겠죠. 누가 얻었겠어요? 산소랑 결합한 수소는 H2O잖아요. O가 산화수가 아까 마이너스 얼마라고요? 2요. 그럼 H는 뭐가 돼야 돼요? H 하나가 플러스 뭐예요? 1. 이게 몇 개 있으면 돼요? 2개요. 그럼 플러스 1짜리가 그죠? 얘가 H2라는 애가 됐다면 산화수 무슨 뜻이에요? 0이 됐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 원자 하나가 전자 하나를 얻는데 총 원자가 몇 개 있어야 돼요? 8개가 있어야 되죠. 그잖아요. 왜요? 철이 몇 개 전자를 잃었어요? 8개를 잃었죠? 그러면 전자 8개를 얻는 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소 원자가 총 몇 개 있어야 돼요? 8개. 4 있으면 이렇게 되면 수소 원자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거 맞추는 거. 산화수는 실제 얘가 제로에서 플러스 3분의 8로 실제 전자를 잃었다. 얘는 플러스 1에서 제로로 실제 전자를 얻었다. 이걸 다 보여주는 게 뭐예요? 산화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챕터 6의 뒷부분 파트에서 산화하는 반응식 완결은 다 뭐 하자는 얘기예요? 이런 거 하자는 얘기예요. 전자가 누가 얻었고 누가 잃었고 이거 하자고요. 근데 지금 그 앞부분에 있는 루이스 산염기는 이게 아니고 뭘 이용해서요? 형식 전화를 이용해서 실제보다 플러스적인 성질이 강해졌다, 마이너스적인 성질이 강해졌다 해서 반응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된다고 하셨죠. 그래서 얘네 산염기의 반응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고찰 6-12 뭐랑 이온 침전 반응이랑 루이스 산염기 반응은 뭐가 같으냐 다르냐 나왔어요. 뭐가 같고 뭐가 달라요? 이온 침전 반응은요. 전자를 실제로 누구한테 주는 거 해요 안 해요? 이온 침전 반응은 뭐예요? 이온성 침전 반응은 플러스 2짜리랑 마이너스 2짜리가 이온들이 옆에 근접하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찰커덕 그게 끝이에요. 이온성 침전 반응. 누가 누구한테 전자 주고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루이스 산염기 반응은요? 루이스 산염기는 기본적으로 전자쌍을 주는 애가 누구예요? 루이스 염기. 전자쌍을 받는 애가 누구예요? 루이스 산. 그럼 전자쌍을 주면 그 전자쌍을 받아서 걔네들이 새로 무슨 결합해요? 하나의 공유결합을 하는 거죠. 따라서 고찰 6-12는요. 왜 이온염 CaC2O4의 침전 반응은 루이스 산염기 반응으로 볼 수 없느냐? 왜 그러냐면 루이스 산염기 반응은 써놓으세요. 루이스 염기의 비공유 전자쌍을 루이스 산에 대위결합하여 새로운 공유결합이 형성되어야 한다. 너무 길어요? 네. 루이스 산염기 반응은 여기까지 쓸 수 있겠죠. 루이스 산염기 반응은 루이스 염기의
비공유 전자쌍을 루이스 산에 배위결합하여 루이스 산의 배위결합하여까지 쓰셨죠? 새로운 공유결합이 형성되어야 한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첫 번째요. 루이스 산염기 반응의 유형에서 첫 번째 브랜스테드 로리 산염기 반응. 이건 제가 아까 뭐 하면서 봤냐면 이거 할 때도요. 얘를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염기지만 루이스 산염기로 보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비공유 전자쌍을 H 플러스한테 줘서 새로 뭐 하나 형성됐어요. 공유결합 하나 형성된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비공유 전자쌍을 주는 애니까 루이스 뭐예요? 염기요. 얘는 이게 나와서 새로 결합 하나 형성됐으니까. 그죠? 공유결합 하나 형성됐잖아요. 비공유 전자쌍을 받았잖아요. 물에 있는 H 플러스가. 그러니까 얘는 뭐로 작용해요? 산. 그죠?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412페이지 가시면 금속 이온 착물 형성. 이거는 에틸렌 디아민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책에 있는 거랑 다른 예로 갈게요. 에틸렌 디아민이라는 애가 있는데요. 걔는 어떻게 생겼냐면 에틸렌 어떻게 생겼어요? 탄소 탄소 사이에 무슨 결합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중결합 있으면 얘가 여기 다 뭐면요? 수소면 얘 원래 이름 뭐예요? 에텐. 하지만 얘를 뭘로 많이 써요? 에틸렌이라는 관용명으로 더 많이 얘기해요. 폴리에틸렌, PE. 그럼 얘네들 쭉 어떻게 한 거예요? 결합시킨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에틸렌이라는 관용명으로 더 쓰거든요. 에틸렌 디아민. 그럼 뭐예요? D니까 몇 개요? 2개. 누가? 아민기가. 그죠? 여기에 수소 대신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NH2, NH2. 이렇게 생긴 애가 누구예요? 에틸렌 디아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명명법으로 얘네 분자 구조가 그려지시는 거죠. 이 디아민인 경우에 암모니아에서 온 거죠, 아민기가. 그럼 얘가 질소에 뭐 하나 있어요? 비공유 전자쌍이 몇 쌍 있어요? 이렇게 한 쌍씩 한 쌍씩 있죠. 그럼 얘가 비공유 전자쌍 갖고 있으니까 뭐로 작용해요? 비공유 전자쌍 있으니까 뭐로 작용해요? 루이스 염기로 작용하겠죠. 그럼 이제 산인 애 중에 어떤 애가 산이 되냐면요. 구리 이온 있잖아요. 구리 이온이에요. 구리 이온이면 금속 이온이죠. 플러스 이온이 됐으니까 얘는 전자가 많아요? 부족해요? 부족해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금속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얘 중금속이거든요. 무거운. 중금속들은 그 4주기 이상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D 오비탈, F 오비탈 이런 애들이 있어서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그럼 비어있는 D 또는 F 오비탈에 누가 들어가면 돼요? 이 비공유 전자쌍이 들어가서 무슨 결합한다고요? 배위 결합을 하면 돼요. 하나의 결합이 형성돼요. 그럼 여기에 또 다른 에틸렌 디아민이 있으면 얘가 또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결합하면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이렇게요. 그럼 결합하면 구리는 이렇게 해서 실제로 배위 결합을 4군데서 할 수 있는 애거든요. 이렇게 구리는 4군데서 배위 결합할 수 있는 애예요. 그럼 구리를 어떻게 해요? 이 4개의 전자쌍이 둘러쌌죠. 이것도 무슨 누구랑 누구 사이의 반응이에요? 루이스 뭐랑요? 염기랑 루이스 산 사이의 반응이 되는 거죠. 그죠? 에틸렌 디아민 같은 경우는 몸에 들어갔을 때 얘가 암모니아로 분해되기 때문에 독성 물질이 돼요. 그래서 그거 하는데 이거 말고 왜 중금속으로 오염이 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 물질 먹었을 때 병원 가서 위세척한다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위세척이 그렇게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요. 많은 양의 다량의 물 같은 걸 많이 집어서 걔 농도를 많이 희석시키거나 그래갖고 몸에 체내에 흡수되는 걸 많이 줄이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금속으로 됐을 때는 금속 이온, 그러니까 중금속 같은 거, 니켈이나 납 같은 게 만약에 애들 제일 많이 먹는 거 뭐라 그랬어요? 수은 중독 굉장히 조심해야 된대요. 그 시계에 들어가는 동그란 건전지 있잖아요. 그것도 수은 배터리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애들 집에서 체온계 그거 할 때 수은 체온계 쓰면 제가 그랬잖아요. 제 친구 딸이 그거 해갖고 혼자 놀고 있더래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뭘 이렇게 하면서 놀고 있더래요. 걔 30개월 조금 넘었을 때. 그래서 봤더니 뭔가 그러고 봤더니 수은 체온계 있잖아요. 그게 이제 깨졌는 건데 깨진 그 체온계 하면 수은이 나오잖아요. 반짝반짝하죠. 동그랗죠. 수은은 액체잖아요.
애들이 보기엔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걸 계속 이렇게 가지면서 놀고 있대요. 완전히 난리가 났었죠. 근데 수은 같은 중금속은 피부로도 흡수되거든요. 근데 애들 이렇게 입에 이렇게 채운 게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해요. 우리나라 병원도. 근데 옛날에는 사실은 수은 채운계가 제일 정확은 하거든요. 그래서 수은 채운계 해서 애들 입에다 이렇게 넣고 있단 말이에요. 잘못하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들어가요. 입 속으로.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럼 이제 그때 뭐 해야 되냐면 이런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을 리간드 중에서요. 리간드라는 건 이렇게 배위결합을 할 수 있는 애들을 다 리간드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얘네는 분자 하나에 몇 군데서 배위결합해요? 2군데서 하죠. 이런 건 그 바이덴테이트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덴티스트가 치과 의사잖아요. 얘네 이게 배위결합을 하는 이게요. 집게발처럼 이렇게 결합할 수 있다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이빨처럼 결합할 수 있다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그거라 그러거든요. 그 바이덴테이트 또는 EDTA 이런 애들은요. 분자 하나가 6군데에서 이런 결합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수은이 내 몸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딱 병원에 가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위장관나 수은이 딱 들어오면 그 수은 몸까지 빨리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빼는 게 이런 리간드 같은 걸 먹여요. 저한테. 먹으면 이제 걔가 들어가서 얘네는 반응성 100%거든요. 착착 붙어요. 그리고 딱 붙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붙으면 얘는 여기 안에 있는 이게 구리가 아니고 수은이라 그랬을 때 이 수은이 체내로 흡수되게 해요? 못해요? 못해요. 왜요? 분자 크기가 작아요? 커요? 커요. 그러니까 이 큰 상태로 딱 잡아갖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그 설사하거나 이런 약 있잖아요. 기름 종류 막 먹이면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계속. 이렇게 하면 제일 안전해요. 그래갖고 실제로 병원이나 이런 데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황사 먼지 날리고 그러면 오늘 같은 날 삼겹살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그때는 사실은 뭐는 도움이 안 되냐면요. 삼겹살 먹었을 때요. 황사가 있다고 숨을 안 쉬고 길에 다니겠어요? 그런 짓은 못하죠. 코로 해서 들어가서 기관지에 붙은 건 내가 삼겹살 먹는다고 삼겹살이 기관지로 들어가나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건 안 돼요. 뭐는 돼요? 황사 분다고 입 딱 다무글고 길에 다닐 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나가세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럼 목으로 해갖고 실제 내 몸으로 소화되는 애로 들어가는 중금속도 상당하거든요. 그럼 걔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름이죠? 기름이 제일 중요한 게 금속이랑 딱딱 붙어요. 중금속 오염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몸 안에 들어가면 뭐 돼요? 기름하고 딱딱 붙죠. 근데 여러분 몸에 살 빼면 기름 없을 것 같죠? 모든 세포막이 다 뭐예요? 인지질. 지질이 뭐예요? 지방이죠. 인이 붙어있는 기름이에요. 모든 세포의 세포막이. 중금속으로 오염된 여자들이요. 애 낳고 나면 깨끗해져요. 자기는. 왜요? 애 만들 때 애 몸에 있는 모든 세포 만드는 거 다 내 몸에서 뭐 나가요? 기름 나가요. 여자는 깨끗해져요. 애는 100% 그 기름 다, 그 중금속 다 몸에 갖고 돼요. 그래가 효자는 아니지. 걔가 평생. 네. 그래서 무슨 미나마따병이나 이따이병 그런 병들이요. 계속 유전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자들은요. 그거 할 때 지금 미국 FDA에서 이건 못하게 하는데요. 일주일에서 참치캔 한 캔까지가 맥시멈이에요. 임신했을 때 아무리 먹고 싶어도요. 일주일에 참치캔 한 캔이 맥시멈. 그 이상 먹으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참치는 크기가 커요? 작아요? 커요. 그러면 1차, 2차, 3차 소비자 중에 바닷속에서 몇 차겠어요? 걔가. 바닷속에서 걔가 나름 3차예요. 중금속은 몸 안에 들어가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생물 농축 대박이에요. 참치 캔 일주일에 캔 그거 하나 있잖아요. 큰 캔 이런 거 말고요. 조그마한 우리가 사 먹는 캔 있죠? 그 캔 하나. 그것까지는 내 몸에 들어와도 내 신체에 들어왔을 때 애한테 유전 안 될 수 있어요. 내 몸에서 그게 당연히 해결이 돼요. 그거 이상 먹으면요. 그럼 애한테 중금속이 얼마나 내려갈지 그건 아무도 장담 못해요. 그래서 못하게 해요. 임산부는 일주일에 최대 참치 몇 캔이요? 한 캔 이상 못 먹게 해요. 그럼 되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중금속이 왜 그렇다고요? 얘가 지방층이랑 친해요. 왜요? 지방에 있는 애들이 다 탄수화물이죠. 그 탄수화물들이 갖고 있는 작용기의 비공유 전자쌍이랑 결합해서 짝짝짝 달라붙으면 절대 안 나가거든요. 몸 바깥으로.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하는 요 결합도 무슨 결합이라고요? 요 탄수화물이 갖고 있는 뭐요? 비공유 전자쌍을 다 주죠. 금속한테. 이런 배위 결합하는 것도 루이스 누구랑요? 염기. 루이스 누구요? 산.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그 밑에 3번 써 있는 거 친액체, 친전자체, 루이스 염기, 루이스 산의 반응. 이게 제가 조금 전에 했던 C랑 O랑 카르보닐 그룹과 그 다음에 OH 있는 그룹 사이의 반응이 지금 3번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루이스 산염기 반응들을 다 보실 수 있다고요. 이해 가시죠? 네, 15분부터 하죠.